부분이 지금 이거는 전년도 겨울하고 다르게 하엽이 노화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 가리 가다 고온열상으로서 장애가 일어나고, 그럼 질소를 먹고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잎 테두리가 타고 있다는 건 아침 이슬이 배문다는 거지. 이래 이슬 있어? 이슬 아침 요 일액을 맨다는 거지. 일액을 물이 줄줄 맨다. 예. 그래서 지금 얘는 열었더라도 정상적인 꽃이 그 쑥꽃이 되려고 암꽃이 돼 이 가늘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꼭지가 굵은 정상적인 오이가 이제 간간이 있는데, 예, 달리는데 온도가 낮으면 되는데, 얘들이 지금 뾰족가가 된다는, 꼭지가 굵고 끝이 가늘다. 그러면 요 끝에 갈이 가다 고온열상이 되고 세포가 못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잎 속에 가리만 많고 이 테두리가 노랗게 탄다는 거는 질소가 부족하다. 그런데 여름치고는 약간 절간 이제 좁아지고 있거든. 그러면 지금보다 요소를 더 줘야 되는데, 그럼 생장점에 가서도 노랗다. 그럼 질소 부족 가리가다. 그럼 요소를 더 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마디가 이 아래보다는 여기가 좁아지고 있다는 거지. 잘하고 있어도 안 된다. 이것보다 더 질소가 많아야 된다. 그럼 지금 잎 테두리가 이래 탄다 소리는 가리가 많아서 장애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연면 시비도 해주고 질소만 가지고 이 땅은 한번 가리 가다 돼 가지고 지금 오염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소만 계속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이제 생장점에 여기 보면 가리 가다 고온열상으로 이거 망가져지고 있다. 열 받았어. 녹아 나간다는 거죠. 근데 이게 한번 더운 날 이런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잎이 요거는 망개지고 이 안에 있는 생장점에 순도 틀어져 버려. 그럼 요거는 개순이 되니까 그래도 괜찮은데, 원순은 강해도 지금 장애를 받고 있다. 이것도 원순도. 그래서 원순에서 아랫잎들이 지금 장애를 받고 있다. 가리 가다 고온열상. 그래서 잎이 모양도 틀어져. 요 오른쪽 왼쪽 다르다는 거지. 그럼 요소만 줘야 돼. 연면십이 골드그린 칼라 설탕을 갖다가 충분하게 이어져야 된다. 설탕 3kg도 많지 않다. 설탕도 4kg 정도 줬을까? 4kg 정도 줘야 되고, 그리고 요 아침에 얘들이 이슬에 일액을 배물면 저 아랫게 그때 일액 칼라라고 합니다. 일액을 배물면 비료가 부족하다. 배고파서 눈물 흘린다. 그렇게 봐야 되고, 지금 얘들이 마디가 좁아졌다가 넓어졌다가 이런 형태로 가고 있다. 지금 현재 상으로서는. 그러면 잘 크는 듯 하지만은 실상 잎 두께가 얇아서 더위에 약하다. 더위에 약해서 온도가 내려가는 거는 물론 관계 있는데, 내가 스스로 얘들이 이기도록 만들어줘야 돼. 이기도록 만들어주려고 하면 하엽이 안 죽어야 돼. 하엽이 안 죽으려고 하면 질소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야 돼. 질소가. 근데 질소가 더 작은 상태에서 이래 몰고 가면 이거 몇 개 못 따먹어서 하엽이 노화되어 올라온다는 거지. 그럼 여기에서 노화되어 올라오면 문제가 심각하다. 하엽이. 그래서 지금 얘들이 자 여기 가까이 한 놈이 착각됐다는 거지. 그럼 이 덩쿨을 따라가 보면 얘가 지금 여기까지 갔는데 어디까지 갔냐? 여기 와 있다는 거야. 그럼 여기 와 있는데 이 생장점에서 장애가 일어나고 심각하다는 거야. 여기에서는 저거 하나 달고 이 전체 덩쿨이 힘이 없다는 거는 전체적으로 잎 두께가 얇다는 거예요. 그럼 얇은 거는 어떻게 보완할 거냐? 그리고 이 과정에서 보면 여기에서 마디가 좀 좁아졌다가 이런 거는 바이러스가 아니고 가리 가다 고온열상으로서 잎이 세포가 파괴됐다. 그럼 요런 것도 지금 일어났거든. 그럼 똑같은 폭인데도 일어나는 남 아니란 또 다르다는 거지. 한 자리 있어도 이게 뭐 우리가 뭐 약을 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변한다는 거지. 더위를 많이 탔다. 그럼 요것도 타고 요 놈도 탔다는 거지. 요 두 놈이 그렇게 되는데, 원인은 이 땅 속에 비분에 의해서 관계 있다. 비분이. 그래서 지금 현재라면 이제 오늘 9월 28일 앞으로 시원해지긴 하나, 그렇더라도 잎을 더 두껍게 해줘야 된다. 그리고 설탕을 충분히 써줘도 오이에는 뭐 곰팡이 패는 것도 아니고 그거 장애가 없으니까 물 500에 설탕 한 4kg 정도 이어주고,
그리고 아침에 요 이슬을 안 베무게 해라. 이슬이 베문다 소리는 배가 고파서 눈물 흘린다. 그럼 질소분을 줘야 되는데 여기 땅은 오이를 몇 년 재배하면서 우리가 그 복합비료, 퇴비 이런 가리 성분 비료가 들어가서 가리 가다다. 몇 년간은 그 요소만 써야 되겠다. 요소, 질소만 쓰고 그 다음에 연면십에서 키우는 게 제일 좋은 상품이 나온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기술보다도 더 신경을 바짝 써야 돼. 그러면 그리고 지금 이게 지금 이제 한 달 정도 됐다면 8월 말경에 심었다는 건데 그럼 여기가 몇월 달까지 이제 우리가 수확을 하고 또 다음 작기를 할 거냐 이렇게 되겠죠. 여기 몇월 달까지 끌고 갈 겁니까? 이 작기를 지금 몇월 달 끌고 갈 겁니까? 12월 달까지는 가야 12월 1월까지 가야 되겠네. 더 최대한 늦게까지 가야 돼. 12월부터 비싸지는데 그때 끝내 돈 안 되는데 농사 짓고 있다는 거야. 돈 안 돼. 그러면 오이 한 상자에 가격 비쌀 때는 우리 안 다닌다는 거지. 지금 현재 이 시를 보면 수분 28.4%, 이 시가 1.02, 온도 28도. 그럼 여기에서 수분도 좀 부족하고 이 시가 많이 났다. 물 줘야 되는 시기가 됐거든. 예, 물도 줘야 되고 비료도 많이 났다. 그 지금 현재 이 시가 약 2.0에 가까워야 된다. 그럼 요소를 갖다가 이 100평당 하루에 1kg 이상 먹고 있는데 1kg 이상 줘야 되는데 1kg 이상 안 주고 있다는 거죠. 하루에 1kg. 키로수는 많이 줬는데 양이 적다는 거죠. 전반에 아니 그 간격이 늘려서 그래. 그래서 예, 좋았다가 나빴다 이랬다 올해는. 올해는 지금 어릴 때 여기는 보면 잘 키웠어. 여기 마디가 짤막짤막하거든 여기는. 어릴 때는 잘 키웠는데 올라가면서 자꾸 아니 그렇든 말았든 그렇든 말았든 오이가 이야기하는 것만 내는 이야기해야 돼. 주인의 이야기하는 사람 다 들으면 안 되네. 죽었다 가더라고. 오이가 아니 그런데 요는 안 더웠어. 요수 요만큼. 여기서 지금 나올 때 여기 한 6, 70cm 칼 때까지 여기는 마디가 좁아. 잘했어. 여기 참 잘 키웠다. 여기까지 요는 잎도 좋고. 그런데 요 위에 가면서 잎이 늘어져 버리죠. 요거 잎 자루하고 요거 잎 자루 이렇게 커버렸다는 이게 쑥 커버렸거든. 그럼 여기서 마디가 늘어졌다고. 그러면 그 다음으로 좀 잘못하다 다시 자라고 있는데, 근데 그 요 사이에 비료가 떴다는 거지. 한 처음에 비료를 혹시나 이게 심어놨고 장애가 있을까 싶어서 조금 작게 줬거든. 그래서 작게 준 데서 그러나 마나 처음엔 잘 뗐어. 처음에 잘 떼다가 그 다음에 연한 마디 정도 크고 난 다음에 이게 한 너댓 마디가 잘못되고 그 다음에 좀 비료 준데 그래도 작다. 아직까지 고온이 있고 그 시기에 더울 때는 잘했다는 거지. 이거는 잘했는데 지금의 이제 잎이 노화되고 한 개씩 간간히 달리고 하는데 온도 내려가서 지금 뭐 가격이 비싸다면 빨리 달아야 되는데 못 달고 있는 거는 그 질소 부족으로서 잎 두께가 얇아서 못 달고 있다. 질소 늘려주면 여기 잎 속에 질소를 먹고 아미노산 탄수화물 만들어서 광합성에서 여기서 단백질을 만들어서 여기서 광합성에 탄수화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요 잎 끝에서 열매가 지금 많이 걸리는 이슬을 베물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럼 얘들이 지금 이제 안고 핀 거 얘들이 이제 그 수정이 돼서 커야 된다는 거지. 요것들이. 그걸 크려 그러면 시원하게 시원한 비료를 요소를 더 줘야 된다. 그러면 물을 며칠 만에 주고 물을 며칠 만에 주죠. 이거 지금 4일 만에 주는 것 같으면 4일에 한 3kg 정도 100평당. 그럼 이게 600평이면 18kg. 4일에 20kg 한 포씩 들어가야 돼. 4일에 한 포씩. 요소 한 포씩 4일에. 그렇게 하면 이게 빨리 회복되겠다. 그렇게 하면 골드그린, 칼라, 연면 시비, 설탕 그렇게 하면 충분하겠다. 가리는 절대 쓰지 말고 다른 건 절대 안 써도 된다. 그리고 이 식감만 올리면 병을 안 하니까 이게 이 식감 낮으면 흰가루라든지 이런 병을 많이 하는데 이 식값을 적정을 맞추면 흰가루 병도 안 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